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또 홍콩 현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지난주였습니다. 미국의 GDP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하자 경기 침체 논란 현재 짙어지고 있는데 종합적인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였죠.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은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성장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을 보면 경기 침체 정의에 부합하고요. 소비와 투자, 그리고 생산은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씩 우려되는 부분이 늘고 있죠. 소비는 일부 품목에서 줄일 기미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보다는 긴축 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거나 임박했다라고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제닛 옐런 재무장관, 파월 의장 모두 앞다투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건 당연히 노동시장입니다. 파월 의장 말대로 여전히 강력해서 노동시장이 강력해서 경기 침체다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매달 신규 일자리 수가 35만 개 이상씩 늘어나고 실업률이 최근 오시면서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했으면 3.6%를 4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 핵심 근거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표 경기 침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도 경기 침체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개방형 사전이다 보니까 누구나 설명을 위키피디아에 덧붙일 수 있는데요. 일부 사용자들이 경기 침체의 정의에 일반적으로 두 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했었는데요. 기존 편집자들이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논쟁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서도 경기 침체 정의를 계속 바꾸려고 했고 결국 경기 침체를 뜻하는 영어다인 리세션 단어에는 자물쇠가 걸려서 편집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경제연구소 MBER입니다. 하지만 침체 선언을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늦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MBER 구성이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경기 침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연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로 선언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체크할 일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고용 보고서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보고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과 오페크 플러스 증산 논의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가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투자나 생산과 관련된 지표로 공급관리협회 ISM의 구매관리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주문이 줄면 앞으로 생산 활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겠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에 제조업 PMI가 나오고 3일에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지표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반에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크게 세 가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를 알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수와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로 꼽히는 시간당 임금인데요. 현재는 시간당 임금보다 신규 일자리 수와 실업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패널들의 컨센서스는 7월 신규 일자리 수는 25만 명 증가입니다. 전달 6월에 37만 2천 명이 늘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예상보다 더 줄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불황에 대비해 감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추세가 지표로 처음 확인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은 4.9% 상승으로 전달 5.2% 증가보다 좀 더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외에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 챌린저의 감원 보고서 등에서도 노동시장의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애플, 아마존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갔었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지난주같이 큰 대언은 없습니다. 헬스케어 기업들과 여행주 실적이 나오고요. 기업들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엔 오페크 플러스에 의해서
증산 여부를 결정할지가 관심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페크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원유 가격 추이를 보면서 경기 침체 여부를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느냐가 이번 주의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석이었습니다.